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조선업 담당하고 있는 멘토 황대근입니다. 자, 오늘도 대한해운 역시 함께 봐야겠죠. 현재 주가가 20%가량 상승하는 모습인데 항상 패턴을 보게 되면 오늘의 주가 상승 역시 홍해 리스크, 자,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모멘텀을 받은 거죠. 자, 흥하해운과 비교를 했을 때 살짝 늦게 이 주가 모멘텀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주가 상승 부분에 대한 예측 아닌 예측, 이 부분이 조금 가능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. 자, 오늘 앞으로의 이 주가 상승은 어디까지 가능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그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제가 대한해운의 이 주가 동향 여러분과 계속해서 공유를 할 수 있으니까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 금일 대한해운의 주가 상승 원동력은 무엇이었냐? 자, 이란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. 자,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미국 유조선을 납포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 선박에 운항 위기가 발생을 한 거죠. 자, 그래서 이 부분이 주가 상승을 끌어올렸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더해서 어떤 이슈가 또 발생을 했냐? 이 미국과 영국 역시 홍해에서 후티 반군을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이 전반적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사실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유가의 상승을 이끌 수 있고 또 인플레이션 역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.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이 해운주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사실 지금까지 대한해운의 주가 상승 패턴은 홍해 선박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해상 운임의 상승이 기대될 때 가장 큰 변동성으로 이 주가 상승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자, 현재도 차트를 보게 되면 자, 21년 3월경에 이 기록했던 거래량과 이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수급이 많이 몰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. 자, 하지만 이 RSI 수치를 보게 될 때 현재는 과매수 구간임을 알 수 있겠죠. 자, 만약에 이 월요일에 홍해 리스크가 뚜렷하게 발생하지 않으면 이 주가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. 자, 홍해 리스크가 사실 이 단기적으로 끝날 수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도 길어질 수 있겠죠.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시나리오를 세워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현재 추세를 보게 되면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중간중간 되돌림 현상은 보여주었지만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만약 홍해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 부각이 되고 또 중동과 이 미국 선박의 공격이 반복이 된다면 이 주봉으로 볼 때 3,100원 구간까지 깨질 수 있다. 아직 강한 상승 모멘텀이 한 방에 더 남아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이 주가의 하락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겠죠. 영원한 주가의 상승은 없듯이 주가 역시 하락을 하게 될 그런 상황이 존재하는데, 자,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합니다. 자,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, 자, 대한해운 같은 경우 자, 흥하해운과 묶여서 이 주가 상승이 일어난다. 그리고 이러한 주가 상승은 홍해 리스크가 부각이 될 때 주가 상승이 발생한다. 자, 하지만 홍해 리스크가 잠잠해지면 결국에 이 되돌림 현상이 나온다. 자, 그래서 되돌림 현상이 나올 때 이 눌림목을 통한 이 매매를 하게 된다면 이 주 홍해 리스크가 재차 한번 부각이 될 때 강한 상승 동반을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부분이 확률적으로 유리하게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은 사실 이 홍해 리스크와 더불어서 이 BDI 지수가 따라줘야 됩니다. 자,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죠. 이 사이클적으로 5월부터 6월 그 이후로 오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BDI 지수가 오르면서 이 홍해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 대한해운의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을 조금 더 강하게 받으면서 이 3,300원 이 구간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하지만 이 수혜주나 관련된 이슈가 이 단발성 이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도 역시 존재를 하겠죠. 자, 이런 경우 이 공급 이슈로 발생하는 주가 상승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? 이 공급 이슈로 발생한 주가 상승은 건전한 상승으로 보기 힘들다. 이 통상적으로 해운주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해운 운임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이 해운 운임은 물동량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.
자, 그래서 이번 경우를 봤을 때는 이 물동량이 동반이 되면서 운임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단순하게 이 우회로 돌아가는 이 상황을 통한 운임 상승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정한 요소로 이 단기적인 운임 변동성이 생겼다.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의견도 지배적인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대로 여러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결론은 이 단기 급등 현상 뒤에 오는 되돌림 현상을 고려해라 이런 말이죠. 자, 이제 국제 유가 또 매크로 시황 살펴보면서 해운주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봐야겠죠. 자, 이제 매크로 동향 살펴보면 이 주목할 점은 바로 CPI였습니다. 이 지난해 12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 전년 동월 대비 이 3.4% 오르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. 자,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되는 점은 노동시장인데 이 노동시장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를 하면서 강세를 보인 거고, 이 전반적으로 이 두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 꺾일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면서 결국에 시장은 보합세를 보여주었습니다. 자,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? 앞서 설명드렸듯이 자, 이란이 이 걸프 해역과 이어진 오만만에서의 이 미국의 유전선을 납포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자, 호르무즈 해협에 이 항해 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. 자, 이 부분을 통해 이 국제 유가가 상승한 이 원동력이 된 겁니다. 사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어떤 설명을 드렸냐,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그래서 오펙 플러스 원유 감산, 자, 그리고 홍해 리스크로 인한 유가 상승 모멘텀. 자, 여기 한 가지 더해야 할 점이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로 인한 하방 압력이 서로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. 자,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 증시 전반적인 이 상황에 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겠죠. 자,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 해운주 입장에서는 이 유가가 상승을 하면 사실 좋지 않습니다. 이 비용적인 측면이 상승을 하니까 이 해운주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데,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? 유가가 상승하니까 해운주 주가가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. 자, 근데 지금까지 동향을 볼 때는 유가의 상승, 자, 그로 인한 이 주가 하방 압력과 또 홍해 리스크 관련한 운임 상승, 그로 인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이렇게 격돌을 할 때, 자, 이 주가 상승 모멘텀, 홍해 리스크로 인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자, 유가가 상승이 나오더라 해도 자, 이란, 이 중동, 또 미국과 관련된 자, 홍해 관련된 이 선박 공격 이슈가 계속 된다면, 자, 이 해운주는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이 앞으로도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대한해운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이번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